안녕하세요. 덕은동 노마드입니다. 포트폴리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포지션을 잡고 있고 어제 종가 근처에서 주말 베팅 들어갔습니다. 이외에 애환 주식 스페이스X 한 주와 국장엔 하이닉스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소폭 상승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초대형 IPO가 있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스페이스X의 첫 거래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우주 진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라이브로 지켜보고 주식도 한번 거래해보고자 했으나 주문 폭주로 서버 다운되면서 겨우 한 주 건졌네요.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인해 시장은 단기 유동성 경색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으나 시장은 잘 버텨주며 마무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화려한 데뷔전을 펼쳤는데요. 공모가 $135로 상장된 스페이스X는 시초가 $150에서 시작해서 종가 기준으로 약 19% 상승하여 $160.95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IPO에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750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함과 동시에 여타 다른 IPO처럼 급등과 급락하는 모습이 아닌 적당히 매물을 소화시키면서도 시장 또한 버텨주는 아주 완벽하고도 화려한 데뷔전을 펼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IPO로 인하여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조만장자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며 스페이스X는 글로벌 시총 6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월요일이면 섹터맵에 스페이스X가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회사들의 크기만큼 등장하여 그 위용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쩌면 단기 유동성 경색을 시장이 극복했던 요인일 수 있는 매크로 상황입니다. 바로 미국, 이란 평화 협의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트럼프발 타코 형태의 소식은 많았지만 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협의 대상국인 이란과 미국, 그리고 중재 국가로 대표되는 파키스탄 등 각국에서 주장하는 바가 항상 같지 않아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죠. 어제는 이란 쪽 페이크 뉴스에 넌더리가 난 상태라며 정신을 차리라고 트럼프가 먼저 포스팅을 합니다. 이후에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같은 결의 포스팅을 업로드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협의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고 최종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언론은 내용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이죠. 뒤이어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가 미국과 이란 간의 최종 평화 합의문 문안에 도달했다. 허위 정보 유포를 인지하고 있다. 평화가 이렇게 가까워진 적은 없었다라고 호응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트럼프가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포스팅을 리포스트하면서 활용점정을 찍어줍니다. 미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란과의 합의가 결승선 직전이다. 서명 가능성이 80에서 85% 사이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안도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해당 이슈들이 스페이스X 거래와 함께 진행되면서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매크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유가는 급락하였고 90불을 중심으로 횡보하던 유가는 현재 85불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0년물 금리도 장 시작 후 트럼프의 발언과 함께 솟았다가 상황이 진전되며 하락 마무리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23부근까지 치솟았던 변동성 지수도 17.67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매크로 상황과 지표 전부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왔던 하루입니다. 저는 이에 주말 베팅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란과 미국이 같은 말을 한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높은 가격이었지만 이번 계좌 반도체 포지션 종가 부근에서 걸어둔 상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는 주말에서 월요일 사이에 최종 서명이 완료된다는 뉴스로 시장의 안도감을 심어주고 뒤이어 이어질 FOMC에서 금리 동결은 불가피하나 지정학적 분쟁의 완화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해소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케빈 워시가 멘트만 해준다면 시장은 다시금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또 한 번의 해프닝이었던 걸로 상황이 바뀐다면 바로 손절을 해야겠죠. 또한 이번 반도체 눌림이 시작되는 시점에 국장 계좌를 하나 추가해서 만들어서 하이닉스로 포지션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생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년에 크게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내기 위해 또 차익 실현을 하면 또 그만큼의 양도소득이 생기는 무한굴레 구조라서 가능하다면 국장 계좌로 원화자산을 불려서 양도소득세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 역할을 해줄 첫 번째 국장 주자로 하이닉스를 선택한 것이죠. 저의 투자는 여러모로 지정학적 완화 시그널과 트럼프 행정부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생각했을 때 반도체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만 보아도 각자의 언론사가 가진 색채가 있습니다. 그 색채를 따지고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재 미국, 이란, 이스라엘 또 그걸 지켜보는 한국에서조차도 여러 색채를 가진 언론사들이 각자의 방향에 맞게 소식을 전달하는 중입니다. 트럼프가 싫은 언론사들, 전쟁도 계속하고 싶고 미국은 죽기보다 싫은 이란 혁명수비대 쪽 언론들, 또한 레바논을 계속 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언론들 등 노이즈가 나오는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진행 중에 나오는 교전 뉴스도 그런 쪽 세력들의 우발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을 필터링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주체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노이즈들, 변동성들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일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전체 자산을 어떤 방향으로 굴려나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 중입니다. 어쩐지 예상과는 다르게 편안했던 5월이 정신없는 혼돈의 6월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쉽다면 아쉬운 진행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1억이 넘어갔던 내년 양도소득세를 8,8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이야말로 월초 자산을 월말까지 유지시켜낸다면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줄 것 같네요. 돌아오는 주에는 FOMC와 일본 금리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잡고 있던 안전벨트마저 꽉 잡으시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간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